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누군가 부탁을 해왔을 때 솔직히 하기 싫은데 입에서는 이미 응, 내가 할게 라는 말이 나와 있던 경험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위해 다 써버린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도요. 착하게 살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왜 착한 사람이 더 자주 상처를 받는 걸까요? 왜 거절 한마디를 못해서 밤새 자책하는 걸까요? 왜 분명히 잘해줬는데 이용당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착하게 살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일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직장 동료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나 오늘 너무 바쁜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계산이 일어나요.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볼 텐데 내가 차갑게 구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에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입에서는 이미 내가 할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people pleasing으로 부릅니다. 직역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심리예요. 이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읽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내 말에 상처받지는 않을지, 내가 거절하면 어색해지지 않을지, 이걸 0.1초 만에 파악하고 그 감정에 맞춰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능력이에요. 맞습니다. 이 능력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이게 선택이 아니라 반사가 될 때예요. 내가 원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절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는 행동은 같아 보여도 내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자는 내가 에너지를 쓰고 나서 뿌듯함이 남아요. 후자는 에너지를 쓰고 나서 텅 빈 느낌 혹은 억울함이 남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그 거절 못한 순간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나요? 아니면 거절했을 때 그 사람 표정이 두려웠던 건 아닐까요? 착한 것과 두려운 것, 이 둘은 다릅니다. 진짜 착함은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친절은 착함이 아니라 회피예요. 오늘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 조금만 더 안고 가주세요. 뒤로 갈수록 그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부탁이 몰릴까요? 왜 같은 팀인데 유독 특정 사람한테만 일이 쌓일까요? 왜 같은 친구 그룹인데 유독 나만 항상 뭔가를 들어주는 것 같을까요? 이걸 설명하는 심리학 개념이 있어요. 바로 행동 강화 심리, reinforcement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 행동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흔쾌히 들어줬어요. B라는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나 좀 힘든데 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다음에 또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먼저 연락할까요? 당연히 A예요. 이게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뇌는 그냥 자동으로 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의식적으로 저 사람을 이용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결이 됐던 방향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문제는 A, 즉 항상 들어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던 부탁이 어느새 10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쯤 나 오늘은 좀 힘들어 라고 했을 때 부탁하던 사람은 오히려 의아해해요. 왜 갑자기 저래? 예전엔 잘해줬는데. 이 반응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내가 항상 들어주다가 한번 거절했는데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이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주면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달라진 건 내가 아닌 배도 내가 변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탁이 몰리는 건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절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달라요. 착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부탁이 몰리는 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거절 안 하는 사람한테 몰립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잘해줬는데 왜 이용당한 느낌이 들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착함과 자기희생, 이 두 가지가 같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착하다는 건 나를 내어주는 것, 내가 불편해도 참는 것,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다르게 봐요. 진짜 착함은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희생은 나를 지우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전자는 지속 가능해요. 후자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있어요. 퍼스널 바운더리. 우리말로 하면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뭔가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선을 긋는다, 벽을 세운다, 이런 느낌이요. 근데 사실 경계선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나라 사이에 국경선이 있잖아요. 그 국경선이 있다고 해서 두 나라가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국경선이 없다면요, 아무 때나 침범이 일어나고 갈등이 끊이지 않겠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에는 경계가 있어야 해요. 그 경계가 없으면 선한 의도를 가진 상대방도 나도 모르게 침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용당한 느낌은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아서 상대가 어디까지 들어와도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착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계가 없었던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경계를 세우는 건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분명 다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분명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이 안 될 만큼 감정이 터져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걸 경험한 후에 스스로도 당황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감정 억압, emotional suppression 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강해요. 화가 나도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해서 참아요. 서운해도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서 넘겨요.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잖아 라고 합리화해서 눌러버려요. 이렇게 눌린 감정들은 어디 가는 걸까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쌓입니다. 마치 압력소처럼요. 뚜껑을 꽉 닫고 계속 열을 가하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터지면 본인도 당황할 만큼 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랜 친구에게 갑자기 크게 화를 낸 날이고, 평소엔 잘 참던 상황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책이 시작돼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참아온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형태만 바뀌어서 남아있어요. 신체적인 피로로, 무기력함으로,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또는 갑작스러운 분노로.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내가 억눌렀던 감정들이 결국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해요. 처음엔 미세한 거리감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이 되기도 해요. 착한 사람이 관계에서 갑자기 멀어지는 이유,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이유, 이게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은 표현돼야 해요. 그게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게 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나를 아끼는 것이고
동시에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착하게 살지 말아야 하나? 경계를 세운다는 게 그냥 냉정하게 구는 거 아닌가?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함과 자기 존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거절을 관계를 망치는 행동으로 생각해요.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고요. 근데 실제로 건강한 관계에서는 거절이 관계를 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오늘은 좀 힘들어 라고 했을 때 그래 괜찮아 다음에 부탁할게 라고 해요. 내가 거절했을 때 서운해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내 착함을 이용하고 있던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절 한마디가 관계를 끝내지 않아요. 진짜 관계는 거절을 버텨요. 그리고 경계에 대해서도요. 경계를 세운다는 건 차갑게 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확함 위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돼요.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대신 이건 도와줄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처음엔 어색해도 이걸 반복하다 보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자리가 생겼을 때 관계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돼요. 마지막으로 나를 먼저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비행기 탈 때 안전 안내 영상 한 번쯤 보셨죠?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비상 상황 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옆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요. 이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괜찮아야 해요. 내 감정이 먼저 안전해야 진짜로 타인을 도울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챙기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래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착함과 자기 존중.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관계가 건강해지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아, 나 거절이 두려웠구나. 아, 나 경계가 없었구나. 아, 나 감정을 너무 눌러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면 그게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딱 3가지로 정리할게요. 착함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희생은 착함이 아니에요. 나를 지워가면서 하는 배려는 결국 나도, 관계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 거절하는 것, 경계를 세우는 것. 이게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계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버리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해요. 당신의 마음이 먼저 안전해야 해요. 그래야 당신 주변 사람들도 진짜로 따뜻하게 돌볼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요. 그 착한 마음. 앞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한번 써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소중한 분께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심리학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